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정원재입니다. 오늘은 11차 프레젠테이션으로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세그먼트 어태치먼트로 분할 어태치먼트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23일 일요일 2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차 프레젠테이션 분할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 어태치먼트를 설정하게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계적인 유지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지대치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지대치에 대해서 과다한 삭제가 불필요하며, 또 가철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구강 위생이 우수할 수 있으며, 또 시멘트 접착이나 분리할 수 있도록 분할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래의 지대치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할 어태치먼트의 적용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분할 어태치먼트는 지대치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또는 지대치 간의 사이가 거리가 멀 때등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할 어태치먼트의 비적응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구치부의 결손치아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치료로부터 유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채성 국소일체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할 어태치먼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개개 분할 부분이 개개 치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하치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 그 위치를 이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대치의 동요도가 심할 경우에는 지대치에 훼손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결 교위치를 이용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할 어태치먼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할 어태치먼트 장점은 고정성 교위치를 분할하여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평행 지대치 간에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지대치들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고정식 가철성 교위치로 환자의 임의대로는 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의사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구강의 위생이 관리가 편하고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용한 후에 경우에 따라서 다른 보철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할 어태치먼트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할 어태치먼트의 분할 부분을 유지하는 연결해주는 부분에 두 가지 이렇게 플라스타 슬라이드, 튜브록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플라스타 슬라이드나 튜브록 등은 분할식 교위치가 국소일체, 보조일치, 유지장치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이유는 플라스타 슬라이드나 튜브록 등이 비조절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식 교위치나 국소일치의 보조 유지장치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라스타 슬라이드와 튜브록 등에는 규격이 있는데 작은 것은 전치부에 사용하고 큰 것은 부치부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의 플라스타 슬라이드는 부치부에만 이용해주고요. 또 네 번째로 이제 중간에 지지치가 있는 경우 지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치에는 엔테리오 세그먼트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킨다고 했는데요.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듯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게 엔테리오 세그멘트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엔테리오 세그멘트의 이쪽 소고치의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켜주고 또 포스테리오 세그멘트의 중심 쪽에 메일을 부착시켜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 지대치의 제2소고치가 지렛대 폴크럼으로 작용하여서 전방의 변치관이 빠지는 힘으로 가해지면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제2소고치의 원심에 어태치먼트 피메일을 부착시켜주면은 이런 현상을 예방해주면서 대구치의 교합력으로 인해서 연결성도 가지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섯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대구치가 약할 경우에 연결성 교위치로 제작해주고요. 여섯 번째로 어태치먼트의 부착 위치가 반대편 지대치 간 삽입로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제작 시 고려해줘야 할 사항 6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튜브록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록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최소 공간 이렇게 유지라 나와 있는데요. 작은 것은 2.0, 1.8, 1.6, 큰 것은 2.0, 2.0, 1.9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튜브록의 사이즈마다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튜브록의 모습입니다. 메일 부분과 피메일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튜브록의 여러 가지 사용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영어로 나타나는데 인트라 코로날 세미 프리시즌 로드와 N 튜브 어태치먼트 또 프릭셔널 리텐션 플라스틱 패턴 메일 앤 피메일 그리고 이제 메일 캐스트 에즈 파트 오브 크라운 월 파니 피메일은 캐스트 에즈 파트 오브 크라운 패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태치먼트를 부착할 때에는 지대치 간의 삽입로와 평행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매몰하기 전에 세라믹 로드를 나평에 부착시켜줍니다. 이번에 피메일 플로우 파트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개의 지지치 중간에 이용할 경우에는 피메일의 플로우 파트를 이렇게 개편해주고요. 지지치와 가공치는 피메일의 플로우 파트로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13번 브릿지 워크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제 좌측이죠. 좌측 2번 대구치를 뺀 나머지 모두가 이렇게 브릿지 워크로 이용되는 상태인데요.
손 왁스업을 해주고 지금 이제 튜브록을 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개창을 시켜준 모습입니다. 그 후에 지금 이제 튜브록을 나평에 이렇게 부착시켜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죠. 이렇게 당연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치부기 때문에 이렇게 튜브록 등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손상돼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튜브록 등을 장착시켜준 후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컷백이라는 작업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라믹 로드를 끼워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입선을 달아서 주두체를 만들기 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라믹 로드를 제거해주고요. 주두체가 나온 후에 주두체를 적합시켜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흑연액이라는 이렇게 그래핏을 이렇게 발라준 후에 이렇게 얼마나 묻어나오는지를 봄으로써 접합도를 체크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포토젠을 쌓아서 이렇게 도제로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연결시켜준 모습을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쪽 나눠서 이렇게 브릭 쪽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도구대의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확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도구테에도 이렇게 캔사 안에 요구 공간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큰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플라스틱 도구테의 어태치먼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수라 코로넬 세미 프리시즌 슬라이드 어태치먼트, 프리셔널 리텐션, 그리고 난 어드저스터블, 플라스틱 패턴 메일 앤 피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도구테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의 사진과 같이 그 소급지에 원시면은 그 피밀 부피를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사진이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도브테일을 나평에 부착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부티의 네일 부분을 쪄준 후에 다시 납품을 제작시켜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주조체로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조체가 나온 모습이고요. 주체끼리 접합을 시켜준 모습입니다. 구강 내에 접합시켜본 모습이고요. 잘 맞아 들어갔거든요. 후에 제대로 형성해준 모습이고요. 신기 조직까지 이렇게 형성을 해놔서 진짜 적합시켜주기 전에 완벽하게 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제 완성이 된 후에 환자의 구강 내에 잘 접합을 시켜준 모습입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이제 12주차 이제 분할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